안녕하십니까. GB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과 김경일입니다. 저는 오늘 2번 미적분 문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읽으면서 등급 대상과 체크포인트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fx에 대해서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gt를 하나 더 주었고, 그 다음에 그 gt라는 함수가 k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fx는 k, 실근의 최소값을 a라고 했을 때 g'1과 ln a분의 6 플러스 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고등학교 3학년 1등급 이상 대상으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는 다양한 개념들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포괄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과정과,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미분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분법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를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삼 분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어진 fx라는 그래프를 봤을 때는 1등급 학생들은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fx를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fx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면서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고 점근선을 x축으로 갖는 그래프가 돼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어진 구간을 살폈을 때 2의 12제곱분의 12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저 값은 x의 값이 12가 되는 순간에 그 f12의 값을 찾게 되면 걔가 2의 12제곱분의 12가 돼서, 자, 주어진 이 값의 위쪽에 대해서 y는 t라고 하는 직선이 형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기 때문에 x가 1이 되는 지점에서도 값을 하나 찾아놓게 되면 얘는 2분의 1이라는 값을 체크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의된 함수 gt라고 하는 함수가 t는 k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하였는데, 자, 두 가지 상황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t라고 하는 값이 이 극대값과 주어진 구간 사이에 있을 때,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gt를 구하게 되면 gt라고 하는 값은 여기 이제 중간중간 이제 부호가 바뀌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호가 바뀌는 순간의 x 값을 제가 알파와 베타로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0부터 알파까지는 자, fx가 더 y는 t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fx에 플러스 t dx가 되고, 그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자, fx가 더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fx 마이너스 t dx, 그 다음에 베타부터 12까지는 역시나 이제 f가 더 밑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fx에 플러스 t dx가 됩니다. 자, 극소값을 갖는 상황은 도함수의 미분계수가 이제 0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얘를 미분하는 과정을 조금 생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g't를 생각하는 과정 중에 자, 요 하나에 대한 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과정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 과정에서 f에 대한 부정적분을 대문자라고 본다면 저 값에 대한 건 fx 플러스 t x에 자, 0부터 알파까지 돼서 자, 이 식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f 알파 플러스 t 알파가 되고, 자, 이걸 지금 미분하는 과정인데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값은 t에 따라 달라지는, 즉 t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음함수 미분을 사용해야 된다는 걸 좀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미분을 하게 되면 다른 색으로 계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f 프라임 알파가 되고, 거기에 알파 프라임, 그 다음에 자, 이 t 알파, 자, 알파라고 하는 게 t에 관해서 달라지는 식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이제 고배 미분을 통해서 t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알파와 플러스 t 알파 프라임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대문자 f 프라임 알파는 미분한 거 자, f 알파고, f 알파의 값을 다시 관찰했을 때는 그 값이 t이기 때문에 자, 얘는 마이너스 t 알파 프라임과 여기 t 알파 프라임이 있는 상황이고, 자, 얘가 이렇게 지워져서 남는 값은 알파가 되게 됩니다. 해서 나머지도 동일하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처음에 주어지는 식은 알파가 될 거고, 두 번째 항에서 주어지는 값은 마이너스 베타의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자, 마지막 상황에서 이제 주어진 계산한 값은 얘는 12분의 마이너스 베타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
이 알파 마이너스 이 베타의 플러스 12가 되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이제 극소값이 발생한다면 이 값은 0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극값을 갖는 경우는 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자 0이 되게 됩니다. 근데 하나 더 체크를 해보자면, 만약에 이제 t라고 하는 값이 이 중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더 값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는데, 자 t가 여기 2분의 1보다 더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체크를 해보면, 자, 제가 조금 더 확연하게 또 위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y는 t를 그리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t와 fx의 부호 변화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이제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그려놓으면 gt라고 하는 건 0부터 12까지 항상 t가 크기 때문에 t-fx의 dx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게 되고, 자 이 과정에서 이 값을 미분하게 되면 g't는 12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더 이상의 이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값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은 유일하게 이 지점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이어가게 되면, 자 이 값이 0이므로 주어진 식을 정리했을 때 베타라고 하는 것은 알파 플러스 6이 되고, 이 상황이 이제 극소값을 갖게 되는 k,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 베타의 값이 알파 플러스 6이 되는 상황이고, 알파와 알파 플러스 6인 상황에서 값이 t로 동일하기 때문에 저 과정을 계산하게 되면 2의 알파분의 알파와 2의 알파 플러스 6분의 알파 플러스 6을 계산하면, 자 2의 알파 제곱으로 약분을 하고 남는 식인데, 주어진 값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ln a분의 6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자 이걸 양변 2의 6제곱을 넘기고 알파로 나누게 되면 2의 6제곱이 얘는 알파분의 알파 플러스 6이 됨으로써 1 플러스 알파분의 6이 되게 됩니다. 지금 a라고 하는 지점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최소값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알파가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a 값이 되므로, 여기서 알파를 a로 고쳐줬을 때 1 플러스 a분의 6이라고 하는 건 2의 6제곱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주어진 ln a분의 6 플러스 1의 값은 6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g'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듯이 익스포넨셜 2분의 1보다 더 위쪽에 있는 상황에서는 자 미분계수가 항상 12로 상수함수로 나왔기 때문에 주어진 값에 이제 마무리 계산을 하게 되면 12 플러스 6이 돼서 답은 1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제율과 난이도를 먼저 잡게 되면, 출제율 같은 경우에는 초월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관계식 이용해서 여러 가지 미분법을 쓰는 이런 문제는 출제율은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자주 쓰이는 소재고, 그 다음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등급 대상으로 했을 때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3월과 5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재학생들에 대한 1등급 기준이 조금 많이 낮아진 상태라서 딱 봤을 때 뭐 그냥 마냥 풀 수 있다 싶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돼서 3.8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의 학생들, 등급이 3등급 이하인 학생들한테 추가 설명을 하자면, 먼저 제가 이제 체크 포인트를 조금 포괄적으로 잡아놨는데,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추가 설명을 2가지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보이는 x2의 마이너스 x제곱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과정이 있어서, 자 이거에 대한 도함수를 가지고 그래프 개형을 따지는 과정 해서 y''을 따지게 되면 1-x, 2의 x가 돼서, 자 여기에 부호 변화를 관찰해서 1에서 극대값을 갖고, 그 다음 점근선 x가 무한히 가는 데 있어서 x2의 x제곱이 0으로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쓰이진 않았지만 여기 이제 주어진 gx라고 하는 그 그래프식에서 여기 절대값 fx t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수투에서 그 미분 가능성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fx에서 상수항을 빼고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가 어떤 fx가 있을 때 y는 t라고 하는 상수함수와 차이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절대값을 그리게 되면, 이 y는 t가 x축의 역할을 하여 여기서 그래프가 뒤집어지면서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처럼 만들어지고, 얘가 절대값 fx의 -t 그래프가 된다. 이런 추가적인 내용도 조금 더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 그래프에 대한 조금 거부감을 없애는 좀 과정을 조금 설명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가지 미분법에 대해서 등급이 더 낮으면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은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도 등급이 낮더라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다루기보다는 조금 개별 지도를 통해서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조금 지도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문제의 포인트는 결국 미분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넓이의 변화율은 길이가 된다는 거거든요. 약간 뭐 그거를 지금 미분을 통해서 잘 유도를 해주셨는데 뭐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어요.